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스튜디오 마스터 디지트랙 18 디지털 믹서가 되겠습니다. 18채널의 디지털 믹서이고요. 보이다시피 마이크 입력이 총 16개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디지털 콘솔이 많이 없는데요.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B사의 제품이 되겠죠. 그 외에는 이제 서페이스리스 믹서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페이더가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도 컴팩트하고 B사 제품처럼 채널이 32채널까지 확장이 되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인데요. 저렴하다고 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믹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제품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작동법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비의 인화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마이크 1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총 4개는 콤보 잭으로 해서 55 커넥터도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커넥터가 무려 뉴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가 제품들은 뉴트릭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이 제품 같은 뉴트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웃풋이 있는데 총 8개의 XLR 아날로그 아웃풋이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7, 8번은 메인 아웃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쪽에 보이시는 ASB를 단자를 이용해서 디지털 출력을 뽑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8개의 아날로그 출력을 전부 다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컨트롤러 아웃을 할 수 있는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XLR 포트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시는 것은 SPDIF 디지털로 코엑셜로 해서 인아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통합 제어를 대응해서 RS485로 통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되어 있는데 USB라든지 AS67 단테 옵션 카드가 추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 맨 끝에 보이는 이 USB 동굴 같은 경우는 이 믹서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와이파이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특이하게도 XLR 5핀으로 돼서 외장 아답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원부를 외부를 빼므로 인해서 좀 더 컴팩트하고 발열도 적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XLR 아웃이 조금 적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 그렇게 많은 모니터 스피커를 쓰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괜찮은 구조인 것 같고요. SPDIF 이 출력을 이용하시면은 요즘에 알리에도 보시면 이제 저가형으로 SPDIF 출력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 카드들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 연결한다면 아주 깨끗하게 디지털로 컴퓨터 소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DIF 입력이 되는 사운드 카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연결을 해서 OBS라든지 다른 쪽으로 녹음을 디지털로 녹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후에 옵션 카드가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멀티 레코딩도 가능하고요. 단테 카드가 된다고 한다면 단테 장비와도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상단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개의 마이크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토탈 20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 16개와 그 다음에 SPDIF 2채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USB에서 바로 음악을 틀 수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20인풋을 얘기하고 있고요. 16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버스 말고도 그 외적인 것을 다 해서 16버스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버스는 8개의 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팔아웃, 아날로그 팔아웃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오디오, 멀티 오디오, USB 옵션 레디. 네, 곧 된다는 얘기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헤드폰 출력 조절할 수 있는 헤드폰 출력 단자가 있고요. 대부분의 디지털 믹서들이 디지털 게인을 이용해서 게인까지 리콜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게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이 게인이 리콜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믹서를 쓰시는 데서 게인값까지 그렇게 크게 바꿔가면서 리콜하면서 쓸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느껴지질 않는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적당한 무게,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의 노브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쪽에 USB 2.0 메모리를 꽂는 게 보이시죠? 이쪽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재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원을 인가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든지 어디 회사에서 순차 전원기를 이용해서 전원을 켜고 끄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셧다운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이쪽에는 셋업 버튼, 그다음에 FX 버튼, 그다음에 라우팅 하는 버튼, 씬 저장하는 버튼, 그다음에 메타를 보는 버튼이 있고요. 이 아래는 A, B, C, D는
유저 어사인 버튼으로 해서 이쪽에 네 가지 버튼에 따로 별도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뷰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해당 기능 창이 뜨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그 셔틀로 데이터 값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조그 셔틀 같은 경우에는 뭐 써있죠. 프레스 퍼 파인. 예, 좀 누르면서 돌리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트 그룹이 두 개가 있고요. 뮤트 그룹 설정할 때 보는 뷰 버튼이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셀렉트 버튼,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와 채널 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널을 카피할 때, 복사할 때, 샌드온 페이더, 채널에서 버스로 샌드온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샌드온 페이더 버튼이 있고요. 이 개념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레이어 버튼이 있는데요. 1번부터 8번, 9번부터 16번, 그 다음에 인 스테레오, 그 다음에 DCA가 있는데요. 인이라고 하는 건 SPDIF와 그 다음에 이쪽에는 USB 메모리 플레이백 하는 것을 두 개를 이쪽으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DCA가 하나, 둘, 셋, 넷, 총 6개의 DC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는 총 8개가 있고요. 4개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노 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스테레오 버스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저 레이어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뷰 버튼. 전체 유저를 설정했을 때 쓰는 버튼이 있겠습니다. 채널 LED 미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도 메인 메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셋업 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창을 누르시게 되면 이쪽에 시스템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펌웨어라든지 CDR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나중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다 연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IP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샘플레이트 48kHz와 44.1kHz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단위를 밀리세컨 피트 미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인터넌스 버튼이 있고요. 셋 와이파이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셋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창이 뜹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 달려있는 동글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글과 사용 중이신 공유기를 연결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좀 더 먼 거리를 사용하신다, 넓은 거리를 커버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지금 사용 중이신 공유기와 서로 연결해줘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거나 근거리에서 사용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이 동글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모드와 AP 모드가 있는데요. 와이파이로 하시면 위쪽에 사용 중이신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터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이신 그 네트워크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AP 모드로 해서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AP 모드를 컨택을 누르신 다음에 IP를 준비하시고, 여기 보시면 믹서 똑같은 그 모델이 나오거든요. 한 다음에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이더라고요. 저는 이미 아까 접속을 해놨어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셋업을 가셔서 여기 보시면 IP가 있거든요. 크롬에 가서 뒤에 192.168.43.1 땡 8888 쳐주게 되면은 이렇게 믹서 화면이 뜨게 됩니다. 뒤에 땡땡 8888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앱이 뜨게 됩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좀 느리긴 합니다. 반응이 느리다는 게 반응이 늦게 움직이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물리적인 페이더가 늦게 따라올 뿐이지 소리는 즉각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페이더가 올라가는 복귀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리에는 즉각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능이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어플도 충분히 잘 쓰시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아이패드가 아니더라도 웹브라우저만 있는 제품이면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액정의 밝기는 이걸로 조정을 합니다. 슬라이딩은 되진 않더라고요. 이 액정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포인트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스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오버를 해서 우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택을 하고 돌리면 돌아가죠. 주파수가 누르고 돌리면 0.1Hz 단위로 조정이 되고요. 큼지막하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에도 당연히 이제 점을 잘라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우퍼를 연결할 때 크로스가 없어도 간단하게는 사용할 수 있다.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라우팅을 바로 갈 수 있지만 여기 셋업에서도 라우팅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 전부 다 뭐 이 셋업 버튼에서 다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우팅 하시면 이제 버스 셋업과 그다음에 반대로 누르면 인풋을 세팅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여기 익스터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터널인 것은 이제 나중에 옵션 카드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걸 누르고 이렇게 찍으면은 다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웃풋 2번에다가 뭐 딴 거를 내보내고 싶다. 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빨간색을 파란색을 찍어주면은 제가 원하는 걸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 리셋을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옵션 카드를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게 펜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터가 있습니다. 미터도 인풋 미터를 볼 것이냐, 프리페이더 인풋을 볼 것이냐, 포스트 페이더를 볼 것이냐를 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입력되는 그 페이더를 보는 편이긴 합니다. 이 프리와 포스트에 따라서 레벨부터 뜨는 게 다릅니다. 그 나중에 제가 믹싱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은 저는 포스트를 넣고 보는 걸 선호하고요. 실제 나가는 레벨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페이더를 넣고, 입력 같은 경우는 그냥 입력 페이더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FX는 총 8개가 있는데요. 약간 좀 아실 수 있어요. FX 종류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픽 컬라이저 2개와 그 다음에 리버브 2개, 딜레이 2개, 모듈레이션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종류를 바꿀 수 없긴 하지만 뭐 안에 쪽에도 다양한 라이브러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 8번에다가 리버브를 하나 걸고 싶다. 그러면 버스 8번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이 탭을 누른 다음에 리버브를 찍어주시면 리버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메인아웃에다가 그래픽 컬러즈를 인서트하고 싶다 하시면 메인아웃을 선택을 하시고 GQ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도 채널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채널에서 쓸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채널에서 하게 됩니다. 채널의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쪽에 팬텀 파워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역상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림이 있습니다. 이 게인하고 별도로 트림을 조정할 수 있고요. 트림은 별도로 다 씬에 저장이 됩니다. 1dB 단위 이거 누르고 돌리시면은 0.1dB 단위씩 조절이 되고요. 그러니까 크게 조정하실 게 없다고 한다면 뭐 다른 씬으로 저장하실 때 트림을 조정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점을 찍어서 어느 정도 개인값을 기본 개인값을 적어놓고 그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미세 조정한 다음에 그걸 저장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널에 딜레이를 줄 수 있고요. 딜레이는 총 제가 그때 해보기는 200ms 정도까지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00ms까지 딜레이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도 하이패스 필터가 있고요. 하이패스 필터도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 400Hz까지 적용이 가능한 하이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네, 채널에서 그래픽 콜라이저에 인서트 할 때는 채널에서 이 그래픽 콜라이저 찍어주기만 하면 인서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헷갈려요. 여기에서 채널에서 인서트 친 거를 또 여기다 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또 인서트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채널에 있었던 인서트가 빠졌겠죠. 또 여기다 걸면은 반대로 FX에 가면은 메인아웃에 있는 빠지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거를 강제로 했을 경우에 이제 얘가 물어보면 좋겠어요. 뭐 이거를 지금 어디 할당이 돼 있는데 할당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이걸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 인서트를 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듈레이션이라든지 뭐 딜레이나 리버브 정도까지는 뭐 버스 할당해서 쓸 수 있는데 뭐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코러스 계열이나 그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빼고 코러스를 걸고 채널에다 코러스를 건 다음에 여기서 타입을 슬로우 코러스를 저장한 다음에 그래서
이 웹 드라이 웹을 좀 줄여가지고 채널에다가 개별적으로 뭐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 코러스 많이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양을 조절해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 다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채널 스틱 들어온 김에 나머지 기능도 설명을 드리면요. 이퀄라이저가 있고요. 이퀄라이저는 이제 하이패스 필터 빼고 총 4밴드가 있습니다. 4밴드가 있는데 전부 다 파라미터 이퀄라이저는 아니고요. 1번과 4번은 하이 쉘빙이든 로우 쉘빙이든 하이 쉘빙이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풀면은 이렇게 바로 PEQ로 바뀌고요. 밴드 업다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이제.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싶긴 한데, 터치하면 바로 넘어가고요. 이 포인트 움직이는 거 이렇게 터치를 되지만, 핀치 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선택을 하시고, 조정하시고, 큐값도 선택하시고, 큐값은 이게 안 되네요. 네. 큐값은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Q는 최대 10에서 0.5까지 가능하고요. 게인은 마이너스 18에서 플러스 18까지 조정이 됩니다. 여기서 리셋을 누르면 플랫을 누르면 전부 다 플랫하게 되고요.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값을 저장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프와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고요. 컴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컴프 게이트가 있고 여기서 키소스도 사이드 체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 채널도 프리큐냐 포스트 EQ냐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이 되어 있고요. 네, 버스 샌드입니다. 버스 샌드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버스 샌드를 켜주면 이제 버스가 켜지는 거고요. 올리면은 현재 어느 정도 올렸는지까지도 이쪽에 조그만 액정에 다 표시가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5, 6, 7, 8 같은 경우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프리페이더 상태고요.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 포스트 페이더가 되는 건데요. 채널별로 되는 것에 되게 감사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것이 LR로 보내는 버튼을 끄는 버튼입니다. 이거까지 눌러 있어야 메인 LR로 넘어갔고요. 자, 이거는 이제 채널에서 샌딩할 때 모드이고, 이거를 이제 샌드 패드를 한다 할 때는요, 일단 채널 레이어에 있어야 돼요. 채널 레이어, 샌드 패드 할 때 채널 레이어에 있고, 원하는 채널을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샌즈를 누릅니다. 샌즈를 누르면은 변화가 뭐 없죠. 네, 변화가 없지만, 이쪽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빨간 뮤트 불이 들어오게 되지만, 이게 뮤트가 아니고요. 이쪽에 보이시나요? 네, 버스가 온이 됐죠. 온이 되면 패드를 올리면, 헤더 값이 전부 다 버스에 적용이 됩니다. 네, 약간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뮤트 버튼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 뮤트 버튼이 꺼지면 샌즈가 누른 상태에서는 버스를 꺼지는 겁니다. 이거는 잘 염두해 주시고요. 빠져나오면 되고요. 여기서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래쪽을 누르시면은 패닝과 링크, 솔로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하면은 옆 채널과 두 개씩 되고요. 만약에 2번 채널에서 링크를 누르면은 1번 채널과 링크가 됩니다. 이게 페이더가 좀 늦게 따라가지만 실질적인 소리는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 버튼과 뮤트 버튼 여기도 있고요. 페이더 값도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여기서 채널 바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씬을 살펴보겠습니다. 씬을 누르시면 처음에 세이브를 눌러도 아무리 저장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안 되고요. 뉴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씬이 생깁니다. 여기서 리네임을 해주시고요. 리네임을 해주신 다음에 뭐 오늘 네, 한글이 지원입니다. 한글이 오늘이라고 저장한 다음에 세이브 한번 눌러주시면은 확실히 저장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우 때는 로드 버튼 누르시면 블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카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피하면 또 하나 더 생기죠. 오늘 카피 하나 더 생겼죠. 그 다음에 임포트는 USB 드라이버로 갖고 오는 거고요. 업다운은 이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채널에서 한글 입력은 여기 작은 액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임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네임 입력할 때
코드맨 한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한글도 입력이 가능한다는 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저 버튼이 있습니다. 유저 버튼은 요 빨간색 4개 버튼인데 여기다가 원하는 것을 다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있잖아요. 리버브라든지 리버브를 여기다가 할당을 하고 C는 여기 버튼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굳이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GQ를 할당하겠다. 그러면 GQ 누르고 하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탭 딜레이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탭 딜레이 선택해서 그냥 넣어주시고 하시면은 이펙터 바로바로 에디팅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탭도 여기서 찍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버튼을 했고 그 다음에 유저 레이어 자, 유저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유저 레이어는 2개가 있고요. 유저 레이어 1, 2가 있고요. 각 8개의 슬롯이 이렇게 있습니다. 슬롯이 지금은 1번부터 8번, 9번부터 16번까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번을 이렇게 찍으면은 안 되죠. 왜냐면은 이미 유저 레이어 그룹에 있는 번호는 여기 이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스테레오 1을 한번 여기다 찍어보겠습니다. 스테레오를 선택한 다음에 슬롯 1번에다 찍으면은 스테레오 1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2번을 찍으면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1, 2번이 없어졌으니까 1번 한번 3번 자리에 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되죠. 2번도 당연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거를 여러 개를 막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첫 번째 다 넣으면은 찍으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3개만 선택을 했다. 3개만 선택하고 앞에만 찍으면은 앞에 3개만 바뀌고요. 이거를 4개를 선택했다. 4개를 선택했다. 앞에서 바꾸면은 앞에 4개만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3개를 예를 들어 3개를 하고 뒤를 이렇게 누르면은 찍은 데부터 3개가 바뀌죠. 8개 선택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슬롯 1을 찍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씩 찍겠다 하면은 소스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슬롯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DCA로 넣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 레이어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뮤트 그룹입니다. 뮤트 그룹은 그냥 원하시는 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이번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뮤트 그룹이 2개가 활성화가 됩니다. 보시나요? 자, 뮤트 그룹이 작동하고 있죠. 채널 카피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기능은 채널 레이어에 가서 1번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1번에 이퀄라이저를 좀 대충 만져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를 누릅니다. 카피를 누른 다음에 셀렉트 할 채널을 누른 다음에 거기다가 테스트를 누르면은 카피가 됩니다. 카피가 되는데 어떤 거를 카피할지를 선택하는 게 없어요. 전체가 카피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스하고 전부 다 카피가 됐잖아요. 그거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름까지는 그래도 카피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카피가 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해놓은 다음에 카피를 해놓고 나서 조금 더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셋업 창에서 못 다른 부분이 미디어 부분인데 미디어 부분은 여기서 레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을 할 때 USB를 꽂으면은 제가 USB를 하나 꽂아 볼게요. 꽂으면 여기에서 레코딩을 할 수 있고요. USB 드라이브 마운팅해서 제가 테스트할 때 꽂았던 메모리 레코딩 된 결과물들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녹음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정지해서 플레이도 할 수 있고요. 옆에 뜨는 거 보시죠. 이건 라우팅을 통해서 여기다가 어떤 걸 녹음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에 갇혀가지고 여기 보시면 USB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메인 LR이 되는데 나는 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버스 해주시면 버스 7, 8번이 이로 녹음이 되고요. 이거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은 보시면 버스 마스터 LR이 USB로 녹음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할 수가 있고요. 한글도 되고 웨이브 파일 mp3 다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모니터 쪽에 가시면 이제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이런 것들을 어디로 내보낼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웃풋 체크하거나 뭐 스피커 컨디션을 체크할 때 좋겠죠. 그래서 킨 다음에
메인에다가 내보낸 다음에 사인 웨이브를 쓴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고주파를 틀어가지고 하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조심스럽게 체크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콘솔 뒤에 모니터 단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모니터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볼륨을 조절하셔야 되고요. 헤드폰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헤드폰 볼륨하고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컨트롤러 모니터를 쓰신다고 하면은 별도의 컨트롤 모니터 볼륨 조절되는 거 하나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은 여기서 바로 이걸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폰 볼륨은 여기서 이제 모니터 가서 풀 최대로 놓고, 그 다음에 헤드폰 볼륨 조정을 하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모니터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스피커에 볼륨이 달려있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 되는 레벨을 PFL로 들을 거냐 AFL로 들을 거냐, 그 다음에 PFL이 너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dB를 깎고 들을 거냐, 그거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커스텀은 여기 말씀드렸던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유저 어사인과 유저 레이어, 그 다음 뮤트 그룹,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믹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예전에 한번 라이브를 했었는데, 라이브를 통해서 믹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